연구년 가기 전에 이 수업에 대한 구상을 해놓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경쟁 상황이 도래를 해가지고 국가의 경쟁력, 그 다음에 산업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경쟁력 요소들이 환경이나 자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지, 수익이라든지 사회적 가치의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론이라는 과목을 하나 개발을 했고요. 글로벌 경쟁론을 통해 가지고 국가나 산업이나 기업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기업 안에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적 자원이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이 수업은 특별히 교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교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나 수업이 조금 산만하거나 그럴 수 있어 보이는데, 제가 필요할 때마다 관련 자료라든지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학기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약간 버거운 감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참신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의 경쟁 우위는 주로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 모형을 써가지고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뭐 국가의 경쟁력은 요소, 기업의 국가의 요소, 국가의 수요 조건, 연관 산업, 기업의 전략이나 스트럭처, 경쟁 상황, 이런 것들이 외부, 내부의 기회라든지 정부의 능력과 정책에 의해서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우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990년도에 마이클 포터 교수가 국가의 경쟁 우위, 경쟁력 책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서 국가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을 했죠. 이 틀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 체계를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이라든지 아세안 10개국에 있는 각각 국가별로 이렇게 국가의 경쟁 우위를 이 틀에 따라 갖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 다음으로 특정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5가지 경쟁 요인들을 보면은 그 마이클 포터 교수의 Competitive Strategies라고 하고 경쟁 전략 1980 출간한 책에서 이 그림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을 분석할 때는 특정 산업 내의 경쟁 기업의 숫자라든지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라든지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잠재적인 진출 기업,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 진출 기업의 위협 정도, 그다음 대체품이나 대체 용역의 위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갖고 특정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5개의 경쟁 요인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우리가 이제 대단한 학자다, 교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를 분석하는 틀을 제시했었고, 다음으로 산업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산업에는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에 관련된 산업,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헬스, 농업, 수산업, 뭐 웬만한 산업들은 다 여기에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산업의 경쟁력 5포스 아래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의 IT 플랫폼 사업의 특징과 향후 금융 트렌드를 짚어보기라는 이런 그 사이트에 포스트 된 거를 보니까, 여기 이제 한번 보실래요? 제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포스터 보니까 우리은행 전문가가 기고한 기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IT 플랫폼 사업의 특징과 향후 금융 트렌드를 마이클 포터 교수의 모형을 가지고 산업을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은행 플랫폼 사업부 차장님께서 이게 만드신 자료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5 Force Analysis Industry Life Cycle이라고 해가지고
요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 분석 툴을 그림을 통해 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플랫폼 사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플랫폼 사업이 지닌 특징을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해보셨는데, 기존 사업 경쟁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경쟁자 간에 이제 적대적 관계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체제에 관련된 서비스가 위협을 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에서는 그다음에 공급업자의 판매 교섭력이라든지 구매자들의 이제 교섭력, 그다음에 신규 참여자들의 위협 정도를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5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경쟁 정도로 보면은 서비스 종류와 산업군을 넘나들어 경쟁은 치열한 편, 한편 승자는 독식 산업 이미지 업계의 메인 플레이어가 확정된 상황이다. 진입장벽은 상당히 플랫폼 사업에서는 낮은 편이고, 실제 이로 인해 기존 서비스 공급자들이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제의 위협으로는 대체제가 수없이 존재하고 범용 플랫폼일수록 대체제가 다양하다. 구매자의 협상력 보면은 이용자 수 관련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면 강력한 협상력을 지니고 있다. 공급자의 협상력을 보면 공급자는 고객의 형태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 플랫폼 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IT 플랫폼 사업은 거의 뭐 성숙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내 그 플랫폼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면은 범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이 있고요. 이들의 특징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지만 이제 특화된 플랫폼을 가진 이제 기업들이 진출을 해갖고 사업을 하는데, 결제에 관련된 플랫폼, 이커머스 서비스 플랫폼, 광고 플랫폼, 이런 특화된 IT 플랫폼이 있는데, 뭐 결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카드사의 앱카드라든지 삼성페이, LG페이, 이런 그 기업들이 기존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규모로 제한적 서비스에서 출발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광고 플랫폼은 모든 플랫폼의 기본 서비스가 되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플랫폼 사업 분야의 IT, 금융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 모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 모델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업 분석하는 데 쓰고 있는 기본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4차 산업에 관련된 드론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증강현실, 그 다음 3D 프린팅, 뭐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델에 툴을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기업에 있어서의 기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 기업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특정 기업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되죠? 특정 산업이 되는 거죠. 특정 산업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특정 국가 형태를 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대단한 게요, 이 국가, 산업, 기업 차원까지 경쟁력을 쭉 아울러 가지고 정리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게 핵심 역량의 원천과 핵심 역량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밸류 체인이죠. 부가가치 사슬. 마이클 포터의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과 보조적인 활동을 통해 갖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본원적인 활동, 기업에 있어서 이건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활동은 경영관리, 재무회계, 연구개발, 이건 하부 구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개,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술 중심의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무회계까지 포함하면 비용 중심의 핵심 역량, 여기 모두 경영관리까지 포함하면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중심의 핵심 역량, 그리고 이제 뭐 각 단계별로 본원적인 거에서 여기까지는 생산력 중심의 핵심 역량이다. 삼성과 애플의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스마트폰 제조 업체라도 스마트폰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조달해가지고 직접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죠. 갤럭시 폰을. 생산력 중심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은 물류나 마케팅, 유통력 중심의 핵심 역량, 여기 더불어 이제 AS까지 하는 마케팅 중심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다. 애플은 그 대만의 팍스콘이라는 회사에다가 전량 생산 위탁을 해버렸어요. 소싱을 줬고, 그 다음에 대만의 팍스콘 회사는 중국의 생산 공장에서 아이폰을 전량 또 생산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자면은 생산력 중심의 핵심 역량은 삼성에 있다. 마케팅 중심의 핵심 역량은 애플에 있다. 근데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는 마케팅 중심 애플이 좀 굉장히 높고 지배적인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삼성이 그 애플하고 경쟁 스마트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플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은 삼성에서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도 삼성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 소재의 제품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국가의 경쟁력, 그 다음에 산업의 경쟁력,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특정 그 산업이나 모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념을 잡고 응용해보는 수업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제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그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그러니까 집중화 전략이 이게 두 개인데, 원가 중심의 집중화 전략, 그 다음에 차별적 집중화 전략, 이렇게 하고 네 개의 경쟁 전략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경쟁 우위 분야가 원가에 있느냐, 차별화 분야에 있느냐, 시장 전체를 포함하느냐, 좁은 영역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렇게 본원적 경쟁 전략에 이런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20, 30년 전에 이 경쟁론에 관련된 많은 그 업적을 남기셨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걸 갖고 여태까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기 마이클 포터 교수를 이렇게 조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1947년생이에요. 연세가 꽤 되시죠. 하버드 대학 교수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는데 한 번씩 특강하면은 특강료가 엄청나게 비쌌죠. 제 기억으로는 시간당 뭐 1억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분의 그 도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이클 포터 교수의 지식백과사전에 기업 경영 전략과 국가 경영 연구의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여기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IT 플랫폼 사업의 특징과 향후 금융 트렌드를 마이클 포터 교수의 5 Force 모형을 따라가고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책들 한번 쭉 몇 가지 좀 보게 되면, 옛날에 제가 갖고 있는 책 보면은 이 경쟁론 연구실에 이 책을 제가 있고요. 세종연구원에서 나왔던 책이고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또 경쟁 우위 요 책 있잖아요. 요 책도 제가 가지고 한 권 더 있는데, 그 차별화는 여러 가지 잭 교수가 차별화에 관련된 책을 또 마케팅에서 또 많이 썼거든요. 마케팅 관점에서 쓰신 분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관점에서 교수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것인지, 공유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과 차별화 경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